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저기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는 아마 당직자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예. 저 때가 12시 45분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고 뛰어가시는데 뛰어가서 들어가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게 국회의장만 들어가는 문인데요. 네, 모든 문이 다 잠겨 있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장 출입구로 들어갔다는 설명이고요. 자, 12월 3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이제 일이 무엇이느냐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뭐 더 이제 논박할 게 없죠. 뭐 약을 뭘 먹었느냐, 감기약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제 했던 그 이성윤 최고위원의 말은 오늘 뉴스공장에서 저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12월 3일 날 내란 당시의 행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러면 이제 공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제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이 저 영상을 찾아서 최초로 공개한 것은 너무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뉴스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균형감을 다시 되찾구나라는 면에서 오늘 김민석 전 총리의 출연과 뉴스공장의 저 영상 공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우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성윤 의원의 공격도 감기약 성분을 공개해라 이런 것도 그렇고 그전에도 여러 공격이 있었잖아요. 유튜버들의 공격. 특히 김민석 전 총리가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완전히 도망갔다. 근데 1초 차이로 들어갔고 그러면 여러 의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 기백은 뭘까요? 그러게 이상한 게 아무래도 저 당 지도부는 항상 국회의 그 본회의장 맨 뒤에 뒤쪽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앞쪽에 있어서 못 본 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늘을 기회로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 김어준 총수도 사과를 빨리 해라라고 했잖아요. 오늘 중에 이성윤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뒷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영상은 이제 실제 뉴스공장 확보한 영상이에요. 국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나 뭐 어쨌든 의원실에는 아직까지 직원들이 몇 명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미리 이 논란이 시작될 때 그건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진 않았을 건데 뭐 뒤늦게나마 저렇게 이제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물론 김민석 총리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부분에서는 계속 해명을 했는데 그거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 또는 오히려 특정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계속 악용을 하더라. 이제 그래서 충분하게 소명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오히려 논란을 좀 방치했다는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성윤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걸 직업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좀 아주 기초적인 확인만 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 방송의 정보력보다는 현역 국회의원의 정보력이 훨씬 클 거 아닙니까? 이건 뭐죠? 공격을 위한 공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성윤 네. 의원이 실수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전에 특검 추천도 잘못해갖고 당대표 그때 정청래 대표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 검사 시절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정치인이 되시니까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좀 들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건지 지금 다급해서 그러시는 건지 이번에는 분명히 잘못하시고 실수하신 거니까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먼저 틀었잖아요. 저걸 아마 김 총리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한 번의 공격이 오면 반격 카드로 갖고 있었을 텐데 이걸 김어준 공장장이 트는 바람에 오히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저걸 일부러 틀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어. 이거는 한편으로는 좀 화해? 약간 김어준 공장장과 김민석 후보 간에 약간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돼서 후보를 계속 여론조사에 올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해 메시지를 보낸 거 반면에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살짝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말의 어떤 실수나 어떤 자기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똑바로 긴장하지 않고 대답하는 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인터뷰 전반에 대한 이제 총평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들어보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확실히 김민석 총리가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이게 네.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것이 오늘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 이해가 돼 있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고 즉각 대응할 수도 있고 이제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좀 느껴졌고요. 김어준 공장장은 오히려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계속 당황하는 느낌, 그러니까 당황이라고 하면 긴장하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좀 약간 파열을 시켜서 나올 만한 게 있는데 의외로 김인석 총리가 답변도 잘하고 논리적 근거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설명할 게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 3일 문제도 있고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문제, 특히나 이제 합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오늘 뭐 최초 공개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준비가 많이 돼 있다. 그리고 꾹 억눌려 있던 것을 이제 국무총리라는 오히려 외피를 벗고 선수로 실제로 당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이제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한 18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보고 있어서 오늘 김인석 총리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던 효과가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뉴스공장이 김인석 총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 또 잠시 후 뭐 며칠 지나면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부를 것이고 부르겠지. 정청래 대표까지 부를 것이고 아예 세 사람 와서 토론까지 하자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세 분이 동의를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넷이요 이제. 자, 뭐 고민정아 위원장이 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저런 이제 상황을 보면 오늘은 참 의미 있는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태도나 태세가 변화한 거예요? 어쩔 수 아니면 없다고 저는 보여요. 어쩔 수 없는 변화다. 아니 그 왜냐하면 이걸 대세 추종을 하지 않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성윤 의원이 이야기했던 저도 사실 그렇게 의심을 한 적이 있었죠. 반드시 김민석 총리는 12월 3일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태우 지금 이제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것에 후단이요. 대해서도 네, 후보 단위가.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그 두 가지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문제는 본인이 어떤 사유였었던 짧은 시간 그게 이제 불과 1시간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황 동안에 잠을 잤던 것 외에는 정상대로 국회에 와서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고 그리고 표결이 되는 순간에 또 국회 그 본회의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설명이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쪽의 이야기를 마치 뉴스공장이 대변해 주는 것처럼 특히 합당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사실 왜곡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지금 김민석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공격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성윤 의원이 완전히 지금 뭐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그래도 초기에 우리 박성현 의원이 잘 잡아주셨는데 자 핵심적인 게 지금 무슨 약 먹었냐. 그날 왜 늦게 왔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딴지고 오는 게.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2024년 7월 달에 이제 7월 초에 이재명 대표님이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엄한다는 소문 들었느냐, 계엄 준비한다는 소문 들었느냐. 그래서 제가 계엄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저도 계엄할 것 같아서 조현천 기무사 문건들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느 단계에 왔을까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발언을 해라. 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해라. 여기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필리버스터 준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24년 1월 2일 날 칼 맞았잖아요. 네. 칼 맞고 나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을 만났어요. 윤석열을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흐름 보니까 이 사람이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다수당인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태도가 저럴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계엄할 것 같지 않느냐. 저도 계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그때는 이제 전당대회 직전이니까 수석 최고위원은 아니었지만 계엄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 갔을 때 추미애
그때 당시 2010년, 17년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였는데 그때 자기가 추미애 대표한테 계엄할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투합이 됐어요. 당대표, 추미애 전 대표님,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눈 부릅뜨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동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검찰 동향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됩니까? 중앙지검장 출신 아닙니까? 네네. 예? 지가 맨날 윤석열하고 머리 싸고 부딪히고 맨날 혼나고 욕 먹고 저기 진천 연수원까지 쫓겨났다는 그 이성윤이 검찰을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단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검찰이 이상하다든지 검찰은 원래 이런 사고 윤석열이 이러니까 계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러라고 국회로 들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찰 감시하라고.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예요?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사람, 윤석열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검찰 동향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아니었으면요. 이걸 제가 계엄한다고 그럴 때 지도부하고 제대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하기 쉽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뭐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내란을 막기 위한 소위 말하면 네. 작은 TF 네. 아주 그 네. 수뇌부의 아주 비밀 네. 조직이었는데 그때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서 대표님이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한테 저를 상황실장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평시인데. 정으로 상황실장, 그는 당무 네네. 상황실장. 이거 사실은 저를 이제 정무 상황실장을 맡겨서 이런 것이 어떤 조그마한 거라도 감지하고 포착하면은 직접 보고해달라. 그래서 김민석 수석 최고하고 당 대표하고 이 팀. 그래서 조금 확장한 것이 서울의 범팀, 김병주, 부승찬까지 들어온. 그렇죠. 그렇게 확장이 돼요. 근데 우리 정말 비난 많이 받았어요. 계엄 이야기 할 때마다. 중도중 떨어간다. 김용현이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어깃장 놓으면서. 그러면서 소설 쓰시냐 그러고 그러니까요. 맨날. 어? 자기들은 다 알고 신원식도 있었던 거.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네. 이성윤 의원이 이제 포인트로 네. 우리 박선원 의원 관련된 부분 민주당 의원과 네.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전화 끊고 안 왔냐? 통화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님하고 12월 3일 저녁에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국빈 만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음험하냐면은 국회의장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네. 그 지는 계엄을 해야 되고 윤석열은 계엄을 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잡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공간에서 한남동에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면 국회가 비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지는 마음 편하게 군인을 동원해버리고 우원식 의장님이 간혹 술 한잔 하시는 분이니까 취해서 잘 거다. 이런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원식 의장 그날 술 한 잔도 안 하시고 국회 안에는 사랑제에서 만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가를 했는데 갑자기 제 보좌관한테서 계속적으로 문자가 한 10분 하나씩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는 주로 707 동향이 왔고 9시 50분에서 10시경에 전혀 성격이 다른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갑자기 예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사에도 그런 것들이 풀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예산 가지고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대국민 성명을 낼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언론을 준비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후보가 떴다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갑자기 저녁 먹다가 이게 웬 발작이냐. 그러니까 이거 선빵하든지. 그러니까 앞에는 좀 군 관련 첩보가 들어오니까 긴장을 했다가 그 상태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계엄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됐어요. 제 머리에는. 왜냐하면 저는 12월 10일 전후 크리스마스 앞두고 계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2, 3일은 덜 긴장을 좀 덜한 상태였어요. 국회도 계속 열려 있었잖아요. 열려 있었고 예. 12월 9일까지 예산 국회가 연장이 됐어요. 한 연장돼 10일 가까이. 우원식 의장이 연장을 시켰어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일주일 더 이야기하겠다고
회기를 연장시켰으니까 이 네. 사람 정말 헛발질 짓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놓고 잠깐만. 통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를 보내신 거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거네 지금 네. 이성윤 아니 씨는. 그러니까 그때는 저녁 8시 한 20분에서 9시 한 조금 넘어서 제가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전화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보좌관이 계엄하니까 의원님 피하십시오 해가지고 딱 보니까 윤석열이가 텔레비에 나와서 짐 싸들고 바로 그냥 옷만 입고 바로 국회로 달려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단톡방이 열려서 천준호 그때 전략위원장이 다 전부 국회로 모입시다고. 왜 우리 그 전부터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뭐 했냐고요 도대체 자기들은. 우리를 얼마나 비웃은 줄 아세요? 당내에서도 당 내에서 심지어? 예. 증거가 있느냐 증거 내놔라. 그러면 중도층 민심 생각 안 하냐. 안 하냐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제정신이냐 대표한테 이상한 보고하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첩보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밟아가고 있다. 김민석 그때 의원하고 저기 김영현 신원식하고 국회에서 붙는 거 봤어요? 네. 봤죠. 장관 뭐 김선임하고 그때는요 살벌했어요. 진짜 살벌한 거예요. 그거는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제 막 장관 된 사람 또 이제 막 국가안보실장 된 신원식 김용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 못해요. 네. 여인영이 그렇게 버릇없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비웃음. 딱 옷 속에 갑옷 속에 칼 딱 집어넣고 떠들어봐. 너는 곧 죽어. 이런 그 조롱하듯이. 그렇죠. 그 사실 이재명 대표와 뭔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수그이하고 긴박하게 뭔가 이야기를 네. 진행하는 것들이 질투심에 불탄 거지. 쟤네 뭐야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비판을 했던 네. 그 세력 중에 하나인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팩트 체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당시 네. 의원께서 네. 늦었지만 제 시간에 와서 이미 이제 바로 예. 표결은 이미 직후에 끝난 거고 오늘 이제 예. 뉴스공장 바로 예. 다음 넘어 들어오신 게 확인이 되는데 예. 전화를 받고도 왜 안 왔냐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로 지금 네, 허위 사실이에요. 보도를 한 거네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시 다 돼가지고 왜냐면 하루 종일 수석 최고위원들이 아침 6시부터 이렇게 피곤이 막 쩔어져 있잖아요. 다. 더구나 김민석 의원은 그때 병원까지 가서 네, 주사를 근데 이제 맞았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의원들끼리 9시 넘으면 잘 전화를 안 해요. 문자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밤에 네. 카톡하고 그러죠. 그분도 아니 그냥 그분도 문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지 막 전화해가지고 뭐 아니 그럼요. 그렇지 조금 않거든요. 쉬어야죠. 그때라도.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국회로 뛰어온 건데 그때 하나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10월 말 11월 막 이때도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네. 광화문으로 집회를 한번 옮겼어요. 네. 그래서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하고 같이 합시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민들 하고 우리 그 당하고 따로따로 집회하는 게 안 좋다. 저 유사시에 민주당은 원래 숭례문 앞에서 했었죠. 따로 했었죠. 기억나요? 따로 네. 서울역 숭례문 그 사이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유사시에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광화문을 옮겼어요. 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얼굴도 가리고 예? 그리고 보좌관 경호원처럼 딱 하나 데리고 그 한 바퀴 싹 돌아봤어요. 네네. 근데 경찰이 굉장히 표독스러운 거예요. 맞아. 저희도 그때 생중계를 했는데 경찰이랑 엄청나게 저도 몸싸움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잖아요. 네? 오히려 막 계속 그 대열을 좁히고. 예. 맞아.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저기 사회민주당 그렇죠. 한창민 의원도 막 얻어 막히고 맞고 막 예. 몸 다치고 그쪽까지 가서 직접 보시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기동대의 태도도 다르고 기동대의 무장 방패도 다르고 기동대의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정강이 보호대 같은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백골단처럼 전투 복장으로 완전히 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굉장히 긴장되고 상기돼 가지고 완전 이상하다 느낌을 10월 말 그러니까 10월 말이 언제냐 정기국회 끝나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저자들이 이제 무인기 띄우고 막 하면서 난리 치는 그 중간 그래서 진짜로 이제 11월부터
전면 공세로 나오는 그 직전의 느낌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그날 엄청난 그 시민들이 모이셨고 네, 그냥 뭐 꽉 찼으니까. 꽉 찼어요. 그리고 차선 열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네네. 근데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안 열었으면 완전히 넘쳐났을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였죠. 근데 경찰의 집회 관리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했어요. 계속 꼭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거리도 두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부닥치지 않고 맨 앞에는 대화 경찰이 있고 네. 이랬는데 네. 그 맘때부터 이상하게 경직된 모습이거든요. 그건 그랬죠. 뭔가 지침이나 예. 뭔가를 공유하고 있었던 상태인 그랬어요. 거예요. 그랬어요. 일선 직원은 모르겠지만 예. 그 사람들이야 뭐 나가 막어 이런 네. 거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6월달, 8월달 이럴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기동대 훈련하는 데 있잖아요. 강서구 네네. 훈련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2번씩 방문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진압 훈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훈련 강도를 높여왔던 거예요. 일정한 방향과 목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네. 표결에 임해서 사실 막아낼 수가 있었던 네. 것인데 네. 실제 그동안의 노력과 그 당일날에 또 그 와중에 또 김민석 의원은 영문으로 또 해외에 네. 그 어떤 포고 성명까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 이제 팩트 체크가 다 됐어요. 심지어 뉴스공장에서도 CCTV 영상까지. 예. 이제 팩트 체킹에 합류해 줬는데 고맙게 이성윤 의원은 오늘 2시 반에 또 다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이 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예, 예. 보면 국민과 당원이 궁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 윤석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시 당원들은 묻습니다.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됐냐고. 네, 이게 지금 한 2시간 전에 또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직전에 올린 글을 보면 네. 아 내가 뭐 언제 뭐 그 문자라고 안 했냐 뭐 전화건 뭐 예. 문자고 예. 뭐가 그게 중요하냐 예. 이런 식으로 또 그냥 팩트 오인에 의한 허위 사실을 이렇게 그냥 뭉개더라고. 예. 명색이 검사 출신이 그래서 이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일 때 네. 맡았던 중요한 네. 검찰 관련 전 정권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네? 우리가 짜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안 되게 좀 났네. 저희가 아니 모든 정보를 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저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주요 사건 우리가 네.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중요하다고 수사를 느끼는. 염원했던 네. 한번 볼게요. 그 무혐의 종결된 거 2020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 지휘. 네? 2020 아니 다 그냥 서울중앙지검장 때가 그때니까 나경원 각종 논란, 아들 논문 논란, 이것도 사실은 다 무혐의 나왔죠. 안진걸이 열심히 고발한 예. 사건들인데 그다음 채널A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 거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사건 수사 지연. 이것도 결국은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냥 뭉갰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특활비 논란까지 포함해서 자 이랬던 검찰 잘 나갔던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때 조금 쉬고 있다가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들어와서는 검찰 견제 전혀 역할을 못했던 바로 네. 이성윤. 자 그리고 최고위원 대에서도 무능력의 정점을 보였잖아요. 그 전준철 그러니까. 변호사를 심지어 쌍방울 그 변호했던 네, 김성태. 그런 사람을 네. 특검으로 추천해서 대통령을 경로하게 만들고 그렇죠. 저는 그 바로 그 직전에 이게 얼마나 무능력한 최고위원이었습니까? 민주당 중앙위에서 지금 1인 1표제 관련해 가지고 미투표자 사찰 및 투표 압박 그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그때 당시 보도했던 건데 저는 아무리 조선일보지만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팩트라면 저는 그거 문제 삼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몇 차례 문제 삼았다가 저희 고발뉴스가 박살났습니다. 그 문제 삼으면 또 1인 1표 반대하냐. 그러니까요. 뭐 수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걸 반대하냐. 당신 말이야 옛날이 좋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사람 매도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미투표자 너 투표 안 했다며 왜 안 했어? 전화 받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다니까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 민주적 절차 위반인데 아무도 지금 문제를 삼지 않는 것도 결국은 이성윤 지도부 체제였다.